네, 2부에 이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 평화의 상징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냉면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어요. 예. 비둘기가 아니고 냉면이 평화의 상징이 되고 전 세계에서 냉면 먹는 것으로. 풍계리 폐쇄. 예. 이게 이제 그 우리는 뭐 다 소용없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아니다. 거기에 이미 멀쩡한 갱도가 두 개나 있다. 큰 게. 5월 달에 그 멀쩡한 걸 폐쇄하는 장면을 보여주겠다. 미국하고 한국의 언론들 언론과 그다음에 과학자들을 초청할 테니까 와라. 네. 이게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남쪽에서 뭐 이제 핵실험 여러 번 해가지고 못쓰게 생긴 거 어차피 못쓰게 생긴 거 지금 폐기한다고 생색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쇼하는 거 아니다. 쇼하는 거 아니다 하는 그런 이제 뜻으로 직접 와서 봐라. 네. 그리고 아마도 5월 달에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그걸 끝낼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봐라, 우리 이 정도 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의 일종의 그 과정을 이미 북한은 좀 시작한 겁니다. 시작하면서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인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이거에 대한 일정도 미국이 지금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올 그 하순에 만나는 정상회담 때는 일정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이자 압박. 이런 선물을 줄 테니까 네. 당신도 이게 수교 평화협정 언제까지 끝낼 것인지 그걸 들고 와라. 그 시한에 맞춰서 나도 비핵화를 끝내주겠다. 아마 그런 빅딜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6월 초 뭐 이렇게 미뤄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거꾸로 당기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 15분 동안 통화한 뒤에 나온 얘기예요. 예. 문 대통령이 아마 내용을 전달했겠죠.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본 얘기 만나보고 그다음에 또 특히 그 회담에서 직접 테이블 놓고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다리요 그게 도보다리. 네. 아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장면 대단한 장면이었어요. 그게 아마 그 분계선 넘어오는 장면하고 네. 도보다리 벤치에 나무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 대단한 장면입니다. 벤치 회담인데 거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그때 했던 얘기 거기서 그게 중요한 얘기 거기서 나왔을 거고 그 얘기를 아마 거기서 나눈 얘기를 전달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빨리 만나겠다. 자기가 지금 거둬야 될 정치적 그 성과라고 그럴까 예. 이것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만나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빨리 만나고 싶다는 거는 뜻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가. 뜻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뜻대로 되고 있다고 빨리 만나고 싶다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자기도 줄 게 있다.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5월 하순에 열리게 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못지않게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남북 정상회담 별거 없다고 그러고 뭐 어처구니 없다 뭐 이런 사람들 빨리 지금 태도를 바꿔야 돼요. 아니 아베까지도 지금 잘 됐다. 네.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도 지금 잘 됐다고 이러는데 우리 안에서만 그러니까요. 등잔 밑이 얻어서 그런가? 잘 됐다는 거 알겠죠. 잘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요. 그래요. 지금 그러면 남은 거는 풍계리 해가지고 전 세계 이제 생중계 해주고 그거 이제 전문가들 들어가서 갱도 온전한 갱도가 있다. 이거는 멀쩡한 실험장인데 이걸 폐쇄한다. 이걸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 세계 생중계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말의 진정성을 지금 그 현장에서 입증해 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 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나는 한다면 한다. 한다면 뭐 한다 하는 사람이 뭐 79년 10월 26일에 있었지만 한다면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하고 하는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썼던 표현이 있대요. 미국이 북에 대해서 체질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만나 보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알 거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얘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해주면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만나고 싶을 거예요. 아마 도보다리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할 긴밀한 이야기를 둘만 하는 정상들끼리만 아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렇죠. 보면.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캘러오면 안 돼. 그러니까요. 회담이 끝나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은 나중에 나오겠죠. 충분히 그게 그 발표를 안 해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내가 뭐 와가지고 얘기할게요. 이런 얘기가 건너갔을 거다. 지금 짐작가는 것이 있으시군요. 그러면 얘기 나 40년 넘게 이쪽에 일을 했는데. 그렇군요. 아니 형사도 한 40년 넘게 형사를 하면은 사건 났다 하면은 그 콜롬보가 그러잖아. 딱 찍잖아요 처음에. 아니 제가 장관님 하시면 다 믿겠습니다. 이때까지 거의 다 맞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그럼 오늘 아침에 나온 이 존 볼턴이 뭐 리비아 모델이 어쩌고 하는 거 이건 뭡니까? 그는 뭐 존 볼턴은 자기가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광파는 겁니까 혼자? 예. 예. 광파한다. 근데 그 광은 팔아봐야 비광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을 안보보장관으로 앉히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CIA 국장 폼페이오를 국무장관으로 앉히는 걸 가지고 지금 강경파 투어를 앞세웠기 때문에 이게 대북 강경 정책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강화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다봤지만 강경파지만 그 사람들은 그 대통령과 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 네. 그걸 중시해야 됩니다. 뭐 영어로 말한다면 로열티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네.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특사들이 가가지고 설명을 할 때 밑에 있는 참모들이 이건 좀 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식으로 좀 점검해가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식으로 건의를 하더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니다, 내가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또 뭐 그러면 그동안에 긴밀하게 협력했던 아베 일본 총리하고는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결정을 자꾸 미루도록 유도하니까 바로 전화돼 해가지고 나 할 거야 하는 식으로 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갈 거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딴소리 하면은 아마 그 인사 조치 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볼튼이 말하는 리비아식은 북한이 이미 2011년 3월달에 절대로 북한의 비핵화는 리비아식으로 하려고 꿈꾸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2003년에 리비아가 먼저 핵을 먼저 포기하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핵을 먼저 포기했습니다. 경제 지원 들어오고 수교까지 해줬는데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란이 일어나면서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친 가다피 군과 반 가다피 군이 싸우게 됐는데 그때 미군이 나토의 모자를 쓰고 영국, 프랑스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반 가다피 편을 들었죠. 그래가지고 반 가다피군을 이제 밀었죠 사실상. 가다피를 제거한 거죠. 그렇지, 약속을 제거했죠. 어기고. 네. 그러니까 그때 북한이 절대로 리비아식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존 볼턴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왕년에 그렇게 해서 리비아를 비핵화시켰다고는 걸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는 건데 이제는 그냥 옛날 얘기로 지나가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멋질 것이다 하는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리비아 얘기했다가는 아마 또 교체될지 몰라요. 물론 뭐 북한은 다를 것이다라는 토를 달긴 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성과를 내야 되니까요. 아마 이게 여기까지만 오늘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세현 장관님 또 출연해달라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또 나오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여기 멀어요. 멀어요.
멀어서 2년 만에 처음 나오신 거잖아요. 앞으로 좀 특수 상황 아닙니까? 특수 상황.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나와주세요. 아니 그래도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이틀 연속 정도 나와주셔도 되죠. 예.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그럼 나머지 얘기는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냐면은 예. 자,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때 이제 비핵화 얘기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완전한 비핵화까지 나오겠냐? 나왔습니다.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제 일정이 나오는 겁니까? 시한이 먼저 나올 겁니다. 시한. 그러니까 일정은 이제 시한을 정해놓고 시한. 그걸 이제 그 시한을 먼저 정해놓고 2년이면 2년, 네. 2년 반이면 2년 반까지 2년 반 내에 이걸 모든 걸 끝낸다. 네. 비핵화, 북미 수교, 평화협정 다 끝낸다. 2년은 왜 2년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그렇죠. 되려면 재선 이전에 그 이전에 그러니까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2000년 11월 달에 선거잖아요. 거기. 예.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한 5, 6개월 전에는 2020년 12월 달에 합니다. 2020년 예. 2020년 11월 달에 선거를 하니까 2020년 5, 6월까지는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딱 북미 정상회담으로부터 딱 2년 되는 그때까지는 결론이 나야 되니까 시한이 한 이 정도로 나올 거다. 2년에 할 수 있느냐? 원래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비핵화 북한의 저 정도의 실력을 가진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면은 3년 정도는 걸린다는 겁니다. 못해도 기술적으로.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과학자들 얘기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판문점에 내려와서 보인 결단력이라든가 과감한 그 정책 결정 스타일로 봐서는 저쪽에서 2년 안에 그러니까 수교해주고 평화협정 보장한다고 하면은 2년 안에 그러면 몰아서 비핵화하겠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지 않겠나. 기한이 나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시한이 정해져야 그다음에 스케줄이 이걸 나오죠. 3단계로 쪼갤 것이냐 2단계로 그냥 추진할 것이냐 하는 그게 일정이 결정될 겁니다. 그럼 시한 하나. 그런 다음에 이제 북한이 계속 원하는 건 일단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평화협정 일정이 또 나오겠네요. 그렇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도리 없이 중국이 들어와야 돼요. 네, 중국.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였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그때 정전협정 때는 전시작전 들어갔죠. 적전 지휘권이 없어가지고 군 그 지휘권이 미군 유엔군 사령관한테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질적인 당사자였기 때문에 평화협정 협상할 때부터는 들어갈 거예요. 네. 그거는 이미 2007년 14 정상선언의 사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남북 미중이 협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미중이 또 정상회담을 한번 해야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후에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을 이제 하기로 네. 공동선언에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 판문점 선언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평화협정 얘기고 네. 평화협정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북미 수교협정은 북미 간의 얘기고. 그러니까 평화협정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북미 수교하고 그리고 불가침 조약 같은 거 뭐 맺고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 일정 그렇죠. 나오고 예, 근데 그런 거네요. 근데 뭐 평화협정 먼저 하고 북미 수교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북미 비핵화가 아니라 다 같이. 같이 항상 행동 대 행동으로 그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계속 그걸 맞물리게 만들 거예요. 맞물리게. 북한으로서는. 왜냐하면 먼저 자기네들이 행동했다가 나중에 미국이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리하니까 서로 확인하고 올라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장관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처럼 예. 북한도 미국에 대한 서로 의심이 의심하죠. 많아요. 예. 청취자분들이 차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뉴스공장 제발 나와달라고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그런 거 굉장히 귀찮아하십니다. 2년 만에 정상회담 열리니까 한 번 나오신 거예요. 정상회담 열리니까. 저희가 얼마나 그동안 요청을 했겠습니까? 저희 기본 원칙은 다 스튜디오 출연이거든요. 외국에 있지 않는 한. 국내에 계시면서 가장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수요일은 절대 안 나오셨던 정세현 장관님. 오늘은 나오셨는데 내일도 나오시는 것으로. 진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오늘은 1부였습니다. 서울에서 베를린까지
그리고 파리까지 예, 기차를 타고 간다는 이야기 몇 번 가고 싶다는 얘기 몇 번 했었는데요. 자,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가능할 수 있을지 사회공공연구원 철도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흥수 객원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연구위원이기만 한 게 아니고 현직 기관사, 철도 예, 기관사. 맞습니다. 예. 어디 구간을 운영하십니까? 저는 그 서울기관차 승무사업소라고 바로 상암동에 기지가 있습니다. 아하. 그 많은 분들이 서울역에 출발하면 서울역에서 열차 출발하는 줄 아는데 예. 이 수색 차량 기지에서 빈 열차를 다 정비된 열차를 몰고 어. 서울역으로 가면 그때 승객이 타는데 저는 이 수색 기지에서부터 상암동 기지에서부터 열차를 끌고 나가는데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이런 노선들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예. 현직 기관사이자 철도 정책 연구위원입니다. 저희가 모신 이유는 뭐냐면 서울에서 이제 서울역에서 타서 네. 베를린역이나 파리역에서 내리는 상상들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이번에도 그 열차 얘기 나왔습니다. 동해선, 경의선 연결해 가지고 판문점 선언에도 나오죠. 나오죠. 예.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자. 뭐 이런 네. 얘기입니다. 연결하자는 거죠. 동해선, 경의선이 지금은 북한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동해선은 그 강릉 제진 구간까지는 미싱 링크라고 해서 연결이 철도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100여 킬로, 110킬로 정도 되는데요. 110km. 예, 그 노선을 일단 건설하고 건설하고. 그 제진부터는 북쪽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동해선 연결 사업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원산이나 금강산까지도 갈 수 있고 또 멀리는 나진까지 가서 러시아 핫산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대륙 연결 노선이 동해 쪽에 완성되는 거고요. 동해 쪽에. 그리고 경의선은 이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예. 서울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북한으로 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과거에 경의선에서 그 여기 수색에서 예. 개성까지 다녔고요. 개성공단이 있을 때 예. 다녔는데 그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죠. 그래서 개성에서부터 연결되는 평양, 신의주, 뭐 신의주 바로 압록강 넘으면 단둥이거든요. 예. 단둥에서부터는 그 거대한 중국 철도망과 연결되고 그것이 뭐 이르쿠츠크 러시아 통해서 모스크바, 파리, 뭐 베를린 다 갈 수 있습니다. 런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속도는 뭐 북한의 철도가 그 속도를 낼 수가 없다고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45km밖에 안 된다느니 뭐. 그건 표정 속도 정도. 그러니까 표정 속도는 최고 속도가 아니라 그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느냐의 속도인데 북한 철도는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도라는 게 원래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뭐 유지하고 보수하고 건설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북한의 경제 사정상 그것들을 좀 쾌적하게 일반적인 열차 운행 속도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를 못했던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과거에는 좀 이 북한 철도를 개량해서 좀 일단 개량될 때까지 기다려서 좀 완벽해지면 달리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는 일단 부실하지만 가능하면 일정한 보수를 거쳐서 일단 남북철도 연결해서 대륙까지 가는 것들을 한번 실현해 보자. 그러면서 차차 이 복원이나 보수 과정을 거쳐서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 현재 그 한국에서 운행하는 정도의 속도까지도 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거는 비용은 차치하고 예. 만약에 충분한 비용이 들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KTX 속도로는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고속철도망이 깔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차라리 그 신의주까지는 예? 서울에서 신의주까지는 고속철도망을 놓는 것도 방법입니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북철도 호환성 이런 예. 게 가장 중요한 궤도 간격은 같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현대는 전기철도인데 전기철도 공급 방식이 남한과 북한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 예. 그런데 고속철도를 신설으로 놓게 되면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 동일한 형태로 남북이 공이 동일한 형태로 전차선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고속철도 신선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신의주까지 가게 되면 그게 더 실용적이다. 예,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지금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한 5시간 북한 철도를 타면 5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근데 고속철도로 가면 뭐 평양까지는 서울에서 1시간으로 갈 수 있고 신의주까지도 한 2시간 반 정도로 갈 수 있다면 바로 신의주를 넘으면 중국 단둥이거든요. 네. 단둥에서부터는 전 세계 가장 촘촘한 고속철도망을 갖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아하. 중국 고속철도망과 연결돼서 뭐 베이징, 하얼빈, 뭐 여러 도시들을 다 갈 수 있는 거죠. 고속철도망으로 깔면 얼마나 걸려요? 뭐 이제 북한 사정에 따라서 여러 차이가 있지만 북한의 현재 상황상 뭐 토지 보상비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많이 안 문제는 되기 생각하지 말고. 안 되기 네. 때문에 건설비만 따지면 2조 원 정도면 2조. 일단 고속철도 건설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 뭐 열심히 노력하면 빠른 시간 안에 2, 3년 2, 3년 내에. 2, 3년 안에는 뭐 일단 노반과 그 시설 건설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2조를 들여서 3년 정도만 노력하면 예. 고속철도를 북한을 가로지는 고속도로를 놓을 수도 있다. 그렇죠. 생각보다 적게 들고 생각보다 빨리 되네요. 예. 그게 어마어마한 사업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네요. 그 정도면. 예, 그래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좀 낙후됐고 토지 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거지. 실제로 남한의 한국의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도 선을 놓게 된다면 토지 수용이나 이런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10몇 조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데 토지 보상비가 예, 그런 비용들을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 건설비 토지 보상비는 북한에서 알아서 하겠죠. 예. 북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2조에 3년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건 전문가가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것대로 놓고 네. 그렇다고 3년 동안 그 기차를 아예 타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기존선으로 충분히 기존선으로. 남북한 왕래가 가능하고 느리지만. 예. 네, 느리지만 왕래가 가능하고 평양 그 서울에서 아침 먹고 예. 평양에서 점심 냉면 먹고 평양냉면 먹고 신의주 가서 중국 단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선으로. 지금도 평양에서 그 베이징까지 국제 열차가 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서울역 예. 그건 국제역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 잘 모르고 계시는데 과거 70년 전만 해도 경성역은 국제역이어서 국내선 타는 데랑 국제선 타는 데가 따로 있었고 인터내셔널 스테이션이었죠. 공항처럼. 그래서 그렇죠. 그때는 막혀 있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엔 전광판은 없었고 이렇게 돌아가는 아날로그식 판이었지만 거기 뭐 베이징, 안둥, 뭐 하얼빈 이런 것들이 다 떠 있었거든요. 행선표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유럽역 이런 데 가보면 예. 좀 한국에서 느끼는 것과 다르게 전광판이 이렇게 돌아가죠. 예, 벨기에, 뭐 런던, 브뤼셀 예. 이런 쫙 나오잖아요. 세계 유럽 각국의 도시들이. 그렇죠. 서울역 전광판에는 국내 도시만 뜨는데 근데 서울역의 정황 보면 뭐 천안, 부산, 대전 섬 아닌 섬으로 살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상력도 갉아먹게 됐고. 근데 70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 베이징 뭐 다 예. 떴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서울역 전광판에서 뭐 베이징, 하얼빈, 단둥 이런 게 뜨고 모스크바, 모스크바, 베를린도 뜰 수 예.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한번 따져보자고요. 네. 시간,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거야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네. 실제 이제 기차를 탔어요. 네. 그래서 평양까지 가고 신의주까지 가는 건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도가 좀 늘어서 그렇지. 예. 속도도 뭐 급히 갈 일이 북한을 쌩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뭐 경치도 감상하고 예. 그 신의주까지 갔어요. 예. 그럼 신의주에서는 바로 중국하고 연결된 라인이 있다는 거죠. 그 신의주가 바로 압록강이거든요. 네. 그 압록강을 넘어는 철교가 있습니다. 네. 그 지금도 그 국제 열차가 평양 베이징이 다니기 때문에 네. 바로 중국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중국과 한국은 괴간 그럼 남북한이 거기서 우리 기차를 갈아타야 됩니까? 아니 남북한이 궤도 관계가 같기 때문에 네. 국제 열차는 그냥 통과해서 베이징까지 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서울에서 타서 베이징까지 그냥 바로 가는 겁니까? 그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하죠. 불가능한 물리적으로 일은 가능하다? 예, 아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평양 신의주 구간이 한 5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네. 서울에서 평양까지 한번 3시간 정도 잡으면 네. 한 8시간 정도면 과거 그 비둘기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8시간 9시간 네, 걸리는데 뭐 그 정도 수준으로는 이제 갈 수 있고 북한을 지나갈 수 있고 예,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제 그 중국 단둥에 가면 네. 고속열차로 환승할 수 있는데 중국의 고속열차 타면 훨씬 더 빠른 시간을 중국 내 이동은 단축시킬 수 있고 그럼 베이징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거기서? 뭐 베이징까지는 2-3시간이면 근데 베이징을 꼭 갈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 목적지가 베이징은 남쪽 그 단둥에서 보면 남쪽이고 예, 저 그러니까요. 북쪽 뭐 하버럽스 이
자바이칼스크라고 중소 국경,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국경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그 지역 가기 전에 하얼빈 네. 안중근 의사가 이또를 그 처단했던 하얼빈역도 거칠 수 있고 그래서 네. 그 중국 러시아의 북동부 지역의 다양한 철도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그런 식으로 통과한 다음에 하얼빈을 지나서 네. 러시아 일단 국경 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예, 뭐 러시아 국경할 수도 있고 또 베이징을 통해서 가면 몽골 횡단철도도 갈 수 있고요. 울란바토르 통해서 네. 또 러시아 이르쿠츠크를 갈 수 있는 거죠. 가장 쾌적한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경험하셨잖아요. 직접 네. 가보셨다면서요? 가장 쾌적한 거는 일단 가보셨네. 예, 세 분이 2015년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셨네요? 예, 지금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가 시베리아 횡단철도 본선입니다. 아, 그게 본선이에요? 예, 네. 9,288km고요. 9,200. 세계에서 가장 긴 노선입니다. 지금 한국 철도의 전체 노선, 뭐 경의선, 경부선, 장항선, 뭐 동해 남부선 이런 다 합쳐도 실제 운행 길이는 3,700km거든요. 네. 근데 그 9,000이에요? 근데 그 단일 노선 하나가 9,288km입니다. 그리고 네. 그 노선 중에 7개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7개 시간대. 예. 시간이 계속 바뀐다. 시간이 계속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 블라디보스톡역에 가면 시간이 뭐 12시 10분 차가 있는데 그 12시 10분 차를 탄다고 12시 10분에 가면 그 차를 못 타요. 그건 모스크바 기준이에요. 거기 플러스 7시간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면 우리가 기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간다. 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로 간다. 예.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베를린이나 파리로 간다. 이겁니까? 코스가? 근데 이제 정확한 코스로는 저는 이제 송기정 루트. 송기정 선수가 루트? 베를린 올림픽 갈 때 네. 기차 타고 갔거든요. 어떻게 갔습니까? 경성역에서 열차를 타고요. 서울역에서 타고. 예. 좀 똑같이 경의선 단둥 넘어서 네. 하얼빈으로 갔습니다. 하얼빈. 하얼빈에서 중국과 러시아 국경 자바이칼스크를 넘어서 이르쿠츠, 치타를 거쳐 이르쿠츠크를 가는데요. 그 노선이 현재로서는 돌아가지 않는 가장 직결 노선으로 한 8일 정도면 8일. 예, 한 7박 8일 좀 단축시킨다면 6박 7일 정도면 모스크바까지 도착할 수 있는. 모스크바까지 6박 7일에 갔으면 예. 모스크바에서는 고속열차로 파리나 베를린 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모스크바에서 24시간이면 갈 것 같은데요. 고속열차로 가진 않지만 훨씬 쾌적한 네. 그리고 유럽 철도가 이쪽보다는 좀 잘 돼 있죠. 잘 돼 네. 있기 때문에 그 뭐 핀란드라든지 뭐 파리, 런던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을 타면 베를린까지도 28시간 정도면 28시간. 모스크바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이면 파리까지도 가겠네요. 예, 그리고 열차도 굉장히 쾌적하고요. 네. 예, 좋습니다. 다 합치면 열흘이면 가네요. 그렇죠. 열흘이면 열흘 이내로 가네요. 예. 다 합치면. 가보셨죠? 예. 안 쓰러지셨어요? 기차 타다가? 제가 3박 4일은 기차 타봤는데 예. 3박 4일도 장난 아니던데. 예. 제가 물론 그 전 구간을 그 열차 안에 있었던 건 아니고 중간에 도시들을 탐방 여행하셨겠죠, 당연히. 했는데 예. 가장 길게 간 건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르쿠츠까지 4일 동안 내리 기차만 탄. 예, 내리 기차만. 물론 이제 중간에 정차하게 잠깐 쉴 때 그죠? 승강장에 플랫폼에 내려서 뭐 바람을 쐬고 했지만 열차 안에 설국 열차 같은 데 갇혀 있었는데 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3등 칸을 탔거든요. 예. 6인실 한 54명 정도가 한 칸에 타고 가는데 거의 뭐 설국 열차 수준의 서로 거지가 되어가는 꼴을 보면서 달리는데 아, 침대 칸 이런 거 아니었고. 다 침대 칸입니다. 침대 칸.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침대 칸이 아니면 이렇게 버텨낼 수 그렇겠네요. 없는 그렇겠네요. 거기 때문에 네. 전석 침대 칸인데 그 침대 칸이 1등석, 2등석, 3등 칸이 있는데 3등 칸은 한 칸에 몇 명 탑니까? 3등 칸은 그냥 54인 그냥 쭉 열린 공간이 있는데 54인이 한 칸에 다. 있는데 물론 파티션으로 6명씩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고개만 돌리면 벽 넘어 고개 돌리면 옆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예. 50여 명이 한 칸에 예, 살짝 칸만 해가지고 칸막이만, 예. 살짝 해가지고. 맨날 독서실에서 이제 칸막이에서 이렇게 보면 옆 사람이 자고 있는지 알 수 있듯이 예. 칸막이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서 54인이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게 컴파트먼트라고 하죠. 그거. 예. 예, 거기에 쿠셰트라고 부르는 칸 6자리. 예. 굉장히 좁죠. 고개를 살짝 들면 부딪히죠. 그래서 거기. 저는 이제 이거 윗사람의 침대에. 예, 수용됐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수용. 예. 특히 비용은 얼마 듭니까? 비용?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러시아 제재 때문에 러시아 그 루브라 환율이
굉장히 오래 기간 동안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북한을 지나가는 노선의 비용은 예. 빼고 나서 얘기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이건 이제 뭐 이렇게 원래 비밀 사항이었는데 사실 항공 총 비용이 네.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비행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 거쳐서 베를린까지 가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뭐 아끼려고 한 게 아니라 일부러 먹고 자고 그리고 중앙 호텔 8박을 했는데 약 270만 원 굉장히 싸. 전체 다 해서요? 예, 저는 먹고 기차 마시고. 비용만. 기차 비용만 하면은 뭐 그렇게 한 4-50만 원이면 40-50만 원이면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베를린까지 갈 수 있어요? 베를린 국제 열차가 제일 비쌉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는 한 28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28만 원이고 나머지는 10몇만 원만이면 갑니까? 근데 한 그것까지 한 60만 원 정도 열차 비용만 67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까지. 근데 뭐 저가 항공은 모스크바에서 저가 항공 타면 한 9만 원쯤은 갑니다. 속도 때문에 그걸 타는 건 아니니까요. 네. 60여만 원이면 간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요. 네. 그러면 근데 3등 칸이죠? 근데 그 국제 열차는 3등 칸 자체가 없고 그 모스크바에서 그 파리 가는 건 굉장히 좋은 카드키로 문을 열고요. 안에 욕실도 있고 진짜 처음 제가 그런 호화스러운 열차는 처음 타서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노선 3등 칸. 3등 칸이니까 쌌겠죠, 그렇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음식은 먹는 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먹는 거는 승강장에 내릴 때마다 밖에 나가지고 밖에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러시아의 많은 그 역 주변에 사는 분들이 열차가 도착하면 가판을 쫙 설치하고 거기서 뭐 삶은 계란부터 감자, 러시아처럼 팔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컵라면, 그리고 전투 식량이라고 그러죠. 동결 건조식. 그래서 비빔밥부터 뭐 다 해서 잔뜩 싸들고 갑니다. 쓰기도 자주 쓰겠네요, 그죠? 기차가. 쓰기도 자주. 한 번 쓰면 또 길게 서 있고. 뭐 짧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 30분 정도 쓰는 역에 되면 내려가서 그런 요기를 하기도 하죠. 이거 재밌습니다. 벌써 오늘 시간이 다 됐네.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실제 기관사를 하시는 와중에 오늘 이것 때문에 급하게 나오신 거죠? 예. 오늘 그럼 월차 내신 겁니까? 거액에 제가 오늘 새벽 4시 9분 출근이었는데요. 네. 거액의 연가 보상비를 포기하고 이 남북 평화 무대에 제가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거기 그 정도면은 탔던 북한 사람들하고도 마주치고 그랬겠네요. 그죠? 제가 그 블라디보스톡에 처음 열차를 탔을 때 놀랬던 게 열차 안에 처음에 이제 들어갔죠. 거대한 짐을 그 컵라면과 이런 걸 들고 들어갔는데 그 54인석 승객석에 서로 말을 잊지 못했어요. 누가 와도 뻔히 아는 한국 사람들 남조선 사람들 티가 나거든요. 또 북조선 사람 티가 나고. 그러니까 서로 보자마자. 근데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다 자리에 먼저 일렬 정도로 앉아 있는 거죠. 그 각각 침대에. 근데 저희가 막 너스레 떨면서 야 이거 뭐 이제 가는 거야 가자 막 이래서 탔는데 갑자기 봤더니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남조선 사람들이 여기 왜 타냐 이러면서 여행이 4일 동안 근데 친해졌겠어요. 뭐 펄펄 끓었죠. 왜냐하면 4일 동안 어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갈 데도 갈 데가 없어요. 말 통하는 사람들은 서로 양쪽밖에 그래서 없고. 6칸 침대 칸인데 3명 저희 일행은 3명이었는데 같은 침대 건너편에 북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칸에도 북한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봤더니 이제 그 다른 칸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쭉 이르쿠츠크로 외화벌이 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외화벌이 하러. 그러다 이제 보니까 마치 그 남자 고등학교에 방문한 여고생들처럼 굉장한 환대와 그 우정을 나누고 보고 싶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을 갔을 수 있게 된다면. 만나고 싶죠. 애로사항도 있겠죠? 애로사항은요 시간이 없어요. 애로사항은 내일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가보고 싶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게 많거든요. 애로사항. 저도 3박 4일 기차까지 타봤는데 그때
그 3박 4일 기차를 타고 내리니까 땅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 땅이 그때 지구가 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땅이만 흔들리는 것 같고 그 기차가 잠깐 쓸 때마다 근데 물론 하루 이틀 지나면 잠은 잘 자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자게 되는데 궁금한 게 많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뭐, 디테일한 게. 뭐 새로운 세계입니다. 예. 게다가 직접 기관사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관사로서 남다른 예, 또 제가 보는 눈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반 승객들이 느끼지 그거는 못하는. 내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간이 다 돼서 자, 이게 재밌었습니다. 오늘 또 1부입니다. 지금까지 시베리아 시간 여행 갔다 오신 다음에 그 책을 쓰셨군요. 저자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개건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오늘 게스트마다 시간이 점점 늘어나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했던 특집 방송 이미 다 끝났는데 계속 보고 계시다고 하네요. 예, 유튜브로. 예. 난장판이었던 방송 재밌었습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난장판이었던 방송은 처음 해봤는데 난장판이어서 생동감이 있었죠. 예.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버전이 따로 있어요. 예. 다 끝냈는데 그 유튜브 버전을 계속 보시더라고요. 예. 찾아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게 별로 안 남았네요. 자, 일본 반응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려고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너무 시간이 앞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교수님도 내일 또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핵심적으로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정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 평가도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이 많이 배제되다고 했지만 어제 보도에 있었던 것처럼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북일 관계 어떤 교섭에 대한 제안을 해주었기 때문에 네. 또 일본에서는 그게 적극적으로 뉴스가 되었고요. 그 여론도 역시 전 세계적인 어떤 미디어 반응을 일본 미디어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하루 종일 일본에서도 전 방송이 그 남북 정상회담을 생방송으로 보도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 회담 전에는 이게 뭐 정치 쇼에 불과하다. 그리고 과거에도 남북이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비약화 안 됐다. 뭐 이런 뭐랄까요? 그 부정적인 반응이 일본에서는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뭐 납치 문제가 배제되는 것 같고 뭐 일본이 많이 배제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예. 좀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일본 내 아베 내각의 여러 부패라든지 추문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이 남북 회담의 어떤 새로운 이슈로 완전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베 내각에 있어서는 나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정상회담 후에는 나쁜 반응이 아니다 언론이. 예. 예, 그리고 아마 그 한국에서도 여러 반응들이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완벽하고 그 감동적인 그 남북 그렇죠. 정상회담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도 실시간으로 동시에 중계되었고 또 현재 나가 있는 그 미디어 센터의 일본인 기자들이 예. 아주 적극적으로 현지 분위기를 전달했기 때문에 또 일본의 SNS라든지 여론을 보면 주변 이웃 나라이지만은 아주 감동적이다. 우리 애들에게도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일본이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큰 환영 모드가 되기 때문에 아베 내각을 비롯해서 일본 외교의 문제점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군요. 다행이고요. 그런데 지금 아베 내각이 그 9월에 있는 그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 버티겠느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현재 여론은 37% 8% 정도이고요. 예. 이번에 지금 일본 정기국회 이게 6월 20일까지가 정기국회이죠. 예. 아베 수상도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거는 것 같아요. 왜 6월 북일 정상회담설이 나오냐면 정기국회가 끝나면 아마 아베 사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여론이 나올 거고 하지만 아베 수상은 6월에 북일
기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론을 만전하면 9월까지 버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북일 정상회담에 목을 매는군요 지금. 왜? 총리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일본 여론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방식으로 북일 회담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베 내각이 하는 모든 행동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북일 정상회담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베 수상의 그러한 정치적 어떠한 뭐랄까요 기만술의 여론이 오히려 더 비판적인 여론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좀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거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야 될 사안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교수님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베 내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거리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북일 정상회담과 함께. 예, 네 그러시죠. 교수님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